여러분 안녕.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국내 증시가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볼 텐데요. 두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금리 인하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그동안에는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뜨겁다,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고용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왜? 미국의 금리가 높은데도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버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고용 시장의 과열이 물가를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이 없겠군.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4월 고용 보고서는요.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감지가 됐습니다.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 5천 건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17만 5천 건도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3월에는 일자리가 31만 개 이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4월은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실업률은 3.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랐고요. 주간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로 둔화됐습니다. 더불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크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고용지표가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고용이 3월보다 비교해서 둔화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데이터를 미국의 고용이 완전 막 침체됐다 이런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동안 고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면 둔화된 거지 지금의 수치도 채 일자리가 적당하게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까지 막 뜨거웠던 고용지표가 살짝 주춤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이날 주식시장은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지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4월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됐거든요. 이 지표는 그럼 왜 중요하냐? 자, 미국의 경제는요, 서비스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중심 경제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업 PMI는 미국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 PMI가 높으면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고, 이거는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서비스업 PMI가 낮게 나오면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있고, 이거는 미국 경제 전체의 침체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이고요. 50 밑으로 떨어지면 위축 국면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3월 서비스업 PMI가 51.4였어요. 50을 넘었으니까 확장 국면이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4월 서비스업 PMI는 49.4로 떨어졌습니다. 50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축 국면인 겁니다. 심지어 50 밑으로 떨어진 게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앞서 발표됐던 고용지표는 고용이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잖아요. 근데 서비스업 PMI도 지표가 낮았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앞서도 말했다시피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축 국면에 들어서면 미국 경제 전체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금리 인하보다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요. 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열기가 서비스업 PMI 발표 이후에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이제 최근에는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살아났다가 누그러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걸 보면요. 진짜 주식시장이 되게 변덕쟁이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미국에서 발표되는 다양한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분기 실적을 발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실적 관련해서 주요 기업들 몇 개만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테슬라는 실적 발표가 4월 23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테슬라가 발표했던 실적은 1분기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3,1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고요. 이 감소폭이 2012년 이후 최대치일 정도로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예요.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 부진의 이유는요. 당연히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재고가 많이 쌓였고요. 또 테슬라가 AI 인프라에도 투자를 하면서 막대한 자본 지출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차가 안 팔리니까 테슬라가 직원을 막 대규모로 해고하겠다라는 소식들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요, 전기차도 전기차인데 완전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막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4월 29일 요 날에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국의 공공도로에서 작동을 하려면 중국 쪽에 자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악재가 생겼습니다. 5월 7일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소비자랑 투자자를 속인 게 아니냐, 사기를 친 게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수사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굳이 잡지 않아도 테슬라 차가 스스로 운전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과장된 말이었고, 심지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가 460건 넘게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나와 봐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사기로 확정이 된다면 테슬라 주가에는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자, 이어서 또 애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지부진하잖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근데 애플이 화웨이와 같은 이제 중국 자국 브랜드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에서 막 애플 제품들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I 경쟁 시대에서 애플은 아직까지 AI 분야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들로 애플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워런 버핏도 1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의 13%를 매도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1분기 애플의 실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빠졌고요. 주당 순이익도 2.2%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 비중 크다고 했는데요. 중국 쪽 매출이 8%가량 감소했어요. 자,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보통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데 오히려 주가가 2.2% 상승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7%나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애플이 자사주를 최대 규모로 매입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애플이 9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2%를 더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150조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애플은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발표와 더불어서 AI와 관련된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애플은 아직까지 AI와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애플이 렌루즈라는 행사에서 신형 아이패드 프로랑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M4라는 애플의 최신 칩이 탑재가 됐어요. 자, 최근의 트렌드가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자체적인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애플 역시 자체적인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제품에 그 자체 칩을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이 신형의 아이패드를 지금 18개월 만에 출시를 하는 겁니다. 2022년 10월에 7세대 아이패드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24년에 또다시 신형 아이패드를 출시를 하는 건데 2022년에 출시된 아이패드에도 자체 칩을 탑재를 했어요. 그때는요.
M2 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신형에는 M3 건너뛰고 M4 칩을 탑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대나 더 발전된 칩을 탑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M3 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맥북에 탑재를 했는데요. 지금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M4 칩을 신형 아이패드에 넣었다라는 거는요. 정말 엄청나게 애플 입장에서는 과감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애플에서 말하고 있는 M4 칩은요. 현존하는 어떤 AI PC의 NPU보다도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신형 아이패드 프로가 전작과 비교해서 CPU의 성능은 50%, 종합적인 구동 성능은 최대 4배 이상 향상이 됐고 전력 효율은 2배 이상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신형 아이패드에 어떤 기능들이 구현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요. 칩 성능이 이렇게 향상이 됐으니까 번역, 사진 편집, 업무 도구, 굉장히 다양한 생성형 AI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애플은 이번 M4 칩을 탑재한 신제품을 시작으로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아우르는 AI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꾸리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가우스를 탑재하면서 AI 폰을 출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애플도 AJAX라는 생성형 AI 모델을 이제 곧 출시될 아이폰 16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텍스트랑 문서 요약, 검색 강화, 음성 비서 시리 고도화 등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애플이 지금까지는 AI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되게 뒤처져 있고 후발주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AI 반격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출시된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 빠르게 추격도 가능하고 이어서 부진했던 주가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플의 이런 모멘텀 덕분에 그동안에는 애플의 이제 주가 부진으로 동반 하락하던 국내 애플 관련주들이 있죠. 예를 들면 LG 이노텍 애플 관련주고요. 또 BH도 마찬가지고 자화전자, 태성 이런 주식들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6월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애플이 본격적으로 애플 AI 비전을 더 구체화시킨다면 또다시 이런 주식들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밖에도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보다 5.2% 증가했고요. 시장의 예상은 한 3.4%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5.2%니까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성적을 내도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펠런티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AI 관련주거든요. 지금 펠런티어는 주가가 1년 사이에 3배 이상 뛰었어요. 그리고 이번 실적도 매출이 21% 증가하고 순이익도 17%나 증가했지만 주가는요, 급락했어요. 그 이유는 1분기 실적은 물론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치가 기대보다는 밑돌았고요. 또 이미 주가가 제가 1년 사이에 3배 이상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경우에도 순이익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또 이제 스트리밍 이쪽도 처음으로 흑자를 냈어요. 하지만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된 중요한 실적 발표 중 하나가 반도체 관련주였는데요.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9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47%나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회계연도 2025년 매출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월가에서는 25년 매출 전망을 39억 9천만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38억에서 41억 달러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실적보다는 가이던스 쪽에 비중을 두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암의 주가가 빠지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이날 같이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볼 때 전체적인 실적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각 부문마다 가이던스가 약한지 강한지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애플처럼 실적 자체는 부진해도 자사주 매입과 같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스탠스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만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뉴욕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기사 보실 때 이 플로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